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한국 국회가 승인하기 전까지 무역 합의는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잠시 뒤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 정부와 협의에 나섭니다. 법원이 영부인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썼다며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세 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3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르면 오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제명 결정이 확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내렸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1.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틀 전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 국회를 또다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밤사이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 국회가 승인하기 전까지 한미 무역 합의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겨냥해 무역 합의를 이행하라고 재차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의 무역 합의 승인 전까지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15%에서 25%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관세가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압박해 미국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미 협의를 통한 관세 인상 보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Are you encouraging tariffs? We'll work something out. 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안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기습적으로 올리겠다고 한 그제에 이어 협상 여지를 남긴 어제까지 이틀 연속 주가가 뛰며 코스피는 5,17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된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우리나라를 향한 관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관세 인상 조치를 실행할 행정명령이나 관보 개재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청와대는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엔 우리 정부와 국회가 법안 처리를 노력 중이란 점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는데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워싱턴에서 미국 설득에 나섭니다. 이어서 안병수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배경이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은 미국 측의 기대가 메시지에 깔려 있다며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7월에 큰 틀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조율됐고 10월 말에 합의가 된 만큼 미국 입장에선 오랜 기간이 지났다고 느낄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쿠팡 사태나 개신교, 국회 비준 문제 등은 이번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2월에는 특별법 입법이 이뤄지도록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한미 실무진 간의 협상 채널이 꼽힙니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하고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고위급 연쇄 회동을 가질 전망입니다. Happy to have meetings. We're happy to talk to them. We have nothing in particular against Korea. They're an ally. But when it comes to the economics of all of this, it has to be balanced.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이행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설명해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실업률이 안정되는 등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한미 금리 차는 1.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준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에 연속으로 0.25%포인트씩 인하하다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The unemployment rate has shown some signs of stabilization, and inflation remains somewhat elevated.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동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확대된다며 금리를 내렸던 때와 차이를 보인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FOMC 투표권자 12명 중 10명이 금리 동결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친트럼프 성향인 스티븐 바이런 이사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추가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연준은 경제 지표, 변화하는 전망을 신중히 평가해 추가 조정의 시기와 폭을 검토하겠다며 향후 정책 경로에 신중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오는 5월 파월 의장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후임 의장의 성향과 취임 시기가 올해 결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권력의 정점인 이른바 V제로로 불렸지만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는 1년 8개월이었습니다. 특검의 구형 15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통일교 금품 수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의 재판 결과를 먼저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 기소 5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 청탁 관련 알선 수재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2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가 통일교 사업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받은 금품으로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이 그 청탁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 다음날 전성배로부터 그 처남을 통해 목걸이를 전달받았으므로 이는 청탁에 대한 알선의 대가 및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 시작부터 중국 고대 사상가 한비자의 표현을 인용해 권력에 따른 법 적용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부인은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징적 존재라고 밝혔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청탁이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다그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그런데 다른 두 혐의인 주가 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은 모두 특검의 주장과 정반대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로 판결한 이유는 이어서 우종환 기자가 설명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2022년 4월 7일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의 점은 각 무죄. 재판 당시 재생된 40% 주기로 했어 같은 김건희 여사의 육성을 두고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주범들의 범행을 알긴 했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공범으로 볼 정도로 역할을 적극적으로 나눴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시세 조정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기소한 주가 조작 기간 중 대부분은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명태균 씨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도 홍보 목적일 뿐 불법 정치 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는 의혹은 김 여사 육성도 공개됐지만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리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재판부는 여론조사 대가로도 공천 개입 자체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 중에서도 한 차례는 청탁이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번 재판은 전 과정이 생중계됐죠.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묵묵히 들었는데요. 김 여사는 재판부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모습은 이혁재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한 김건희 여사가 교도관에 이끌려 법정에 들어섭니다. 이전 재판에 출석했을 때처럼 머리는 묶고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외투에 부착된 수임번호 배지도 눈에 띕니다. 전 영부인에 대한 재판이 생중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김 여사는 대체로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변호인을 향해 자신이 들은 게 맞는지 확인하는 듯한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재판부가 주문을 읽는 순간에는 큰 움직임 없이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공시할지 묻자 작은 소리로 거절했습니다. 없습니다. 재판부가 퇴정하기 전 김 여사는 재판부를 향해 2차례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 여사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힌 김 여사 변호인단은 정치적인 특검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조속히 항소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샤넬백 수수 등 일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에 비해 선고가 무겁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특검의 구형과 재판부 선고가 큰 차이를 보이자 민주당은 해괴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괴한 판례, 국민상식 무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법원을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민주당 개별 의원들도 SNS를 통해 일제히 재판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정의의 실현이 아닌 봐주기의 결과라며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경악스러운 재판이었다며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절망의 선고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때에 이어 공식 입장은 자제했습니다. 특별하게 논평이나 입장을 낼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개혁신당은 권력의 원칙과 질서를 무너뜨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법조계에선 김건희 특검이 애초에 무리한 기소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무죄가 나온 도이치 주가 조작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이미 무혐의 판단이 나왔던 사건이기도 하죠.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자 김건희 특검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무죄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한 차례 무혐의 처분됐던 사건입니다. 주범들과 시세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후 서울 고검이 재수사를 하기로 하면서 사건은 특검으로 이첩됐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던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 파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시세 조종 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해도 공범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서는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청탁 도구로 본 특검 판단 자체를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 역시 일부만 유죄가 인정된 만큼 특검의 기소가 무리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어제 법원에선 통일교 돈을 받은 혐의를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그 돈을 준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나왔습니다. 그 선고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15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인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1심이 판단한 징역 2년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청탁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며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 이틀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죠. 국회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90여 건을 표결에 붙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지난 2024년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경찰이 12.29 여객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수사단을 오늘 출범합니다. 수사단장은 정성학 경남경찰청 수사부장이 맡고 수사팀은 수사관 48명으로 구성됩니다. 국수본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1심 판결이 오늘 오후 2시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 별장이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회사에 2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연일 SNS로 파격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설탕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할 공공의료 분야에 다시 투자하는 게 어떠냐고 물은 겁니다. 국민 80%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기사도 공유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설탕 부담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글을 올렸습니다. 담배처럼 부담금을 매기면서 설탕의 과도한 사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지역 공공의료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인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설탕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물리는 일명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대표적인 과세 대상으로는 탄산음료와 과자, 빵 등이 꼽힙니다. 현행법상 담배 20개 비당 841원의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설탕이 과하게 들어간 제품에도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부과해 국민들의 설탕 섭취를 줄인다는 겁니다. 미국은 5개 주가 하고 있는데 그 평균 가격의 33%를 부과하는데 소비량이 33%가 드라마틱히 줄어들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와 재원 활용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 토론회를 열고 관련 법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야당에선 결국 세금을 늘리자는 것으로 서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다음엔 소금세를 도입할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청와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시점을 한두 달 정도 늦출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예 연장은 아니고 현장에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 만큼 유연성 있게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서남빛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오는 5월 9일 종료됩니다. 다만 중과조치 시행 과정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종료 시점에 유연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5월 9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어느 정도 뒤까지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유예를 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며 한두 달쯤 뒤 날짜에 종료를 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10.15 대책으로 조정 지역이 넓어져 본인이 중과 대상이 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라는 설명입니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김 실장은 시장 상황에 맞게 세부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의미지 중과유예는 오는 5월 분명히 끝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김 실장은 한두 주 후에 반영해 시행령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한두 달 내에 발표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장기적이고 심층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남희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고위원 9명 가운데 과반이 제명 찬성으로 기운 것으로 추정되는데 막판까지 정치적 해법을 설득하는 움직임도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두 전현직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무 복귀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취재 결과 장 대표를 제외한 최고위원 8명 중 찬성에 무게를 둔 인사는 4명, 반대로 기운 인사는 1명, 기권 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도부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이 확정되는 만큼 장 대표가 찬성하면 제명은 의결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당내에서 쏟아지는 정치적 해법을 끝까지 요구할 경우 깜짝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나옵니다. 단식 중단 닷새 만에 민생 현장을 찾은 장 대표는 징계 관련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흘간의 재심 기회를 줬던 만큼 사실상 제명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그린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한 전 대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달그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믿고 계속 가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두 사람 모두 한 발도 양보하지 않는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의 징계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선 당 내홍에 대해 우려와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 후보에 크게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유되며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이 채팅방 내용을 단독 보도합니다. 차기 서울시장 선호도 조사가 발표된 날 밤 국민의힘 단체 채팅방에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이 여론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한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10%포인트 이상 앞섰다는 내용입니다. 이 의원은 불과 한두 달 전 기대해 볼 만했던 서울이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동조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낭패라는 두 글자를 올렸고 다른 중진 의원은 오 시장 후보의 힘 빼는 역할을 당이 충실히 해준 덕분이라며 당을 겨냥했습니다. 대의를 생각하자, 나도 틀릴 수 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등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계엄 사고 논란에 이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징계까지 계속되는 당내 분열 책임을 장동혁 지도부에 돌린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당사자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SNS에 글을 올려 장 대표와 한 전 대표를 향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라고 재촉했습니다. 이어 특정인을 찍어내듯 제명하고 뺄셈 정치를 강행하는 것은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이슈가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출마 후보자들의 마음도 점점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김경전 서울시 의원의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출마가 무산된 뒤 한 당직자에게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취지로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후보자 선출 방식을 전략공천에서 경선으로 바꾸기 위해 전방위 로비에 나선 건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지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7월 김경 당시 서울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A씨와 통화했습니다. A씨는 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현역 시의원은 후보자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후보자 경선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A씨의 말을 듣자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아깝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전 시의원은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과의 통화에서도 당직자 A씨가 돈을 달라고 해서 잔뜩 줬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 전 시의원이 현역 의원에게 줄을 대기 위해 금품 로비를 시도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 전 최고위원을 소환한 뒤 후보자 선출 방식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김 전 시의원과 공모했는지 추궁했습니다. 김경 의원과 관련해서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제가 취한 상태에 있을 때 전화 걸려온 것에 답을 했던 것뿐이고. 다만 일부 통화 녹음에선 김 전 최고위원이 특정 의원을 언급하며 그쪽에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왔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품 로비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재소환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주리입니다. 사업 구조도 관여 인물도 모두 겹쳐 대장동 쌍둥이라고 불리는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어제 나왔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3인방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최희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3년 유 전 본부장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에게 알려 배당 이익 211억 원을 챙기게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던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구조의 혐의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내부 비밀 이용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배당 이익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사업권에 한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사업자 지위 취득을 이익으로 적시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사건에서는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한 남성이 버스 전용 차로에 누워 잠을 자는 황당한 광경이 포착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올린 버스기사는 운전 도중 한 남성이 가방을 메고 버스 전용 차로에 누워 자는 걸 발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차에서 내려 위험하니 밖으로 나가라 라며 남성을 깨웠지만 싫다, 나 잘 거다 라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버스기사가 가방을 강제로 빼앗자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누리꾼들은 큰 사고 막아준 기사님께 고마운 줄 알게 낮이라 다행이지 밤이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 이 날씨에 길에서 잠이 오는 것도 신기하다. 진짜 우리나라 맞나요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주가 준 용돈을 잃어버린 할머니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돈을 되찾은 사연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지난해 12월 경기 김포의 한 지구대로 들어온 할머니. 발 쪽을 가리키며 무언가 설명하는데요. 그동안 손주가 준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둔 100만 원을 봉투째 양말에 숨겨 은행으로 가던 중에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날 영하 3도로 무척 추운 날씨였는데요. 30분 넘게 길을 헤맸다는 할머니의 사연을 들은 경찰. 할머니를 순찰차에 태우고 다시 거리를 수색했습니다. 7분 만에 낡은 금색 용돈 봉투를 발견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내가 다 감사하다,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 양말에 숨길 정도로 소중한 용돈인데 되찾아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할머니도 너무 감사하다며 10만 원을 꺼내주려 했지만 경찰은 돈을 받는 대신 은행까지 데려다 드렸다고 하네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녀라도 육아만큼은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해외 SNS를 중심으로 육아를 하다가 폭발한 엄마의 영상이 확산되며 화제에 올랐습니다. 울음을 멈추지 않는 아기를 엄마가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고통스러운 듯 소리를 지르는데요. 아기와 함께 울다가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영상을 공유한 누리꾼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아이를 해치지 않는 모습이 진정한 어머니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누리꾼들은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엄마도 아이도 힘들 듯. 홈캠 시간이 새벽인 걸 보니 밤새 울었을 수도 있다.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부모들 많을 것이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수차례 무단 외출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는데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사회와 영구 격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조두순.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하지만 출소한 뒤에도 법원이 부과한 외출 제한 규칙을 4차례나 어기고 전자발찌도 망가뜨렸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성범죄자 정보 공개 기간도 지나 어디에 사는지도 알 수 없게 되면서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검찰은 반복적인 규칙 위반과 인지능력 저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전자장치 훼손에 대한 책임도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신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면서 치료 감호 명령을 내리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조두순은 형기를 모두 마치면 원래 살고 있던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고 치료 감호 시설로 옮겨지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하에 치료 감호 조치가 연장되는데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영구 격리도 가능합니다. 다행이라 생각해요. 건너편에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놀이터들 이렇게 곳곳에 있는데 애들 학교 시간에 나오고 그러니까. 조두순으로 인해 특별 순찰 활동을 벌였던 경찰은 이제 일반 순찰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대출이자를 3분의 1로 줄여주겠다. 뻔한 보이스피싱 수법이지만 막상 들으면 누구나 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믿은 한 60대가 5천만 원을 전달하려다가 은행 직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잡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은행 창구 앞에서 순서를 기다립니다. 현금 5천만 원을 가져오면 대출을 갈아타 이자를 3분의 1로 낮춰주겠다는 업체 말에 돈을 뽑으러 온 겁니다. 사연을 들은 은행 직원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고객을 방으로 안내합니다. 전날 그 지정 계좌로 2천만 원을 이미 송금하신 상태고 대환하신 그 잔액을 좀 확인을 해보자. 대출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확인한 은행 직원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수거책을 접선해서 좀 검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뽑은 돈을 보여달라는 피싱범에게 은행 직원들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사진을 찍어 보여주며 의심 없이 약속 장소로 나오게 했습니다. 접선 장소에 도착한 사복경찰은 마스크를 끼고 주변을 서성이는 20대 여성 수거책을 발견합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봉투를 전달할 때까지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거책은 현금을 받아 돌아서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경찰은 수거책을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사기 몸통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역대급 한파와 폭설로 미국 전역의 일상이 멈췄죠. 동물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은 덕분에 뜻밖의 휴가를 얻은 동물들은 오히려 신이 났다고 하네요. 함께 보시죠. 먼저 세인트루이스 동물원의 3살짜리 북극곰 칼루입니다. 쌓인 눈 위에 벌러덩 누워 뒹구는가 하면 눈썰매를 타듯 미끄러져 물속으로 풍덩 뛰어드네요. 워싱턴 DC 스미스소니언 동물원에선 자이언트 판다 바오리와 칭바오가 눈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판다가 원래 이렇게 빠른 동물이었나 싶을 정도로 대굴대굴 구르고 나무를 오르내리며 흥을 주체하지 못하네요. 눈 때문인지 뜻밖의 휴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나게 노는 동물들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공습은 약해지긴커녕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전해드립니다. 새하얀 설원 위 멈춰선 열차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하르키우 지역을 지나던 열차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은 겁니다. 열차엔 200명이 넘는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최소 5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답니다. 구조대원들이 전기톱으로 문을 잘라내며 생존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건물 잔해를 뒤지는 수색견도 보이는데요. 50대가 넘는 드론 공격에 아파트와 학교 등 40여 채의 건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을 임시대피소로 옮기고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전쟁의 비극, 언제쯤 끝이 날까요? 이런 상황을 반영해 미국 핵과학자회가 올해 지구 종말 시기의 시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시계바늘이 더 앞으로 당겨져 이제 자정까지 1분 반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커다란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금방이라도 맞닿을 듯 가까워졌습니다. 인류 멸망까지 남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 자정이 다가갈수록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살아가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인데요. 이제 남은 시간은 불과 85초입니다. 핵무기 증강과 기후변화, 여기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확산까지 겹치면서 지난해보다 4초가 더 줄어든 겁니다. 반대로 세상이 평화롭고 지속 가능해질수록 시계는 다시 뒤로 물러난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자정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사상 처음으로 1월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불 위험 시기가 빨라진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곳곳이 붉은 화염으로 뒤덮이고 연기가 자욱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으려 안간힘을 쓰지만 역부족입니다. 지난 10일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발생해 93헥타르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차가 산을 향해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습니다. 산에는 시뻘건 화선이 이어져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전남 광양에서 주택 화재가 산불로 이어지면서 49헥타르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21건에 이릅니다. 산림청은 5월 중순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설정했는데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산불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됐습니다. 경계 단계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대구, 부산, 울산 등 영남 지역과 강원도, 강릉, 태백 등
9개 시군에 발령됐습니다. 2004년 국가위기경보 4단계 체계가 도입된 이후 1월에 경계 단계가 발령된 건 사상 처음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한동안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서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지속 유입되며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작은 불씨에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건조한 대기와 함께 한파도 계속됩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11도, 인천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며 중부지방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도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며 강추위는 주말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비무장지대 출입의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한 이른바 DMZ법에 대해 유엔군 사령부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해당 법안이 유엔군 사령관의 권한을 부정하고 정전협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건데요.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DMZ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DMZ법은 학술연구 등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한국 정부가 DMZ 출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유엔사는 어제 DMZ법이 정전협정의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DMZ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있다며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DMZ 안에서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해 무력 충돌로 번질 경우 책임의 주체가 유엔군 사령관이란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재 DMZ 출입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에는 사령관의 허가 없인 군인과 민간인 모두 DMZ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도 유엔사가 안전을 이유로 출입을 불허해 한 달 뒤에야 허가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정전협정은 군사적 사안에 관한 것이며 비군사적 영역까지 유엔사가 관할하는 건 주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유엔 사령부가 뭐라고 얘기한 건 유엔사의 입장인 것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DMZ법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한미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오늘 꼭 알아야 될 경제 이슈들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아기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11월까지 출생아 수는 23만 3,7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6.2% 늘었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 18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30대 여성 인구가 증가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게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우선 고속도로 통행료는 연휴 첫날을 제외한 15일부터 18일까지 면제가 되고요. 연휴 전날부터 KTX와 SRT, 역귀성 등 일부 열차에 최대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주요 궁궐과 유적, 미술관도 무료 개방되는데 정확한 정보는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인천과 경기도 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가능해집니다.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면 꽃게 상어기에 야간 조업이 가능한데 정부는 이를 통해 136억 원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영업이익 47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AI 반도체 핵심인 HBM에서의 경쟁력을 앞세워 잠적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연간 매출 97조 1천억 원, 영업이익 47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전보다 매출은 47% 늘었고 영업이익은 2배로 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모바일 사업 부문을 모두 합친 영업이익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률은 58%에 달했습니다.
100원어치를 팔아 60원 가까이 남긴 셈인데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의 영업이익률도 뛰어넘었습니다. 이 같은 역대급 실적의 중심에는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이 있었습니다. HBM 매출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올해 범용 D램 가격 상승까지 겹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SK하이닉스가 HBM 쪽에서의 경쟁력은 전 세계 1위라는 부분은 큰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차세대 격전지로 떠오르는 6세대 HBM4 시장에서 주도권을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이미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 물량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급량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소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능이 아니라 공급 자체가 병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SK하이닉스가 최대 130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영업이익률 또한 60%를 돌파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시장 기대가 연일 커지면서 SK하이닉스 주가는 84만 원을 넘어섰고 시가총액은 612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한파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한기가 깊숙이 파고들면서 남부지방으로도 한파특보가 내려졌고요. 서울에도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이번 한파가 절정에 들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주말부터는 차츰 낮 기온이 영상권에 들면서 이번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산불이 비상입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수일째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고 산불 위기 경보도 경계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오후부터 제주 산지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8.6도, 춘천이 영하 13.9도, 창원 영하 2.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창원과 부산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하루 만에 협상 여지를 남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한국 국회 승인 전까지 무역 합의는 없다고 밝힌 재무장관. 국가 간의 협상이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 들쭉날쭉해도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엄포로 끝날지 실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지 끝까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네, 굿모닝 MBN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